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활기차고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아주 재밌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고!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고! 깜짝 놀라셨죠? 오늘 힘차 보여요. 아유,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네. 지난번에 저 혼났는데 오늘 둘이 같이 올라갈 것 같네요. 기훈 씨랑. 좋습니다. 자, 정미 씨는 미혼이시잖아요. 미혼이죠. 앞으로, 저요? 네. 네네. 앞으로 육아계획. 네. 미혼한테 이런 말 좀. 미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혼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의 자녀의 계획,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국가가 이제 나서서 저 결혼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거의 한 타스 정도 낳고 싶어요. 제 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12자루 한 타스 낳고 싶고 괜찮으면 오케스트라 차리려면 59명 정도도. 정미 씨, 그냥 막 서둘러야 돼요. 그렇죠. 아, 서둘러야 돼요. 지금 서둘러야 돼요. 그렇죠. 큰일 지금 났어요. 거의 네. 한 30년 동안 수건 사업으로 해야 우리가 이것저것 뭐 축구단이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날려고요, 진짜. 그래요. 네. 이렇게 정미 씨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네. 미혼이시니까 그냥 막 던져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분은 좋습니다. 또 육아 계획이 또 어떻게 될지 그래요, 궁금합니다. 여성청 내비게이션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네, 대표님도 아직은 미혼이시지만 그래요.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몇 명 정도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 저는 2018년 한 7월경에 결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 2018년 나이도. 예, 제가 한 네. 40 정도 되는 나이인데 네네. 지금 10년 계획을 제가 세워놓은 바에 따르면 네. 예, 계획대로 한다면 그 정도에 한 번에 3명의 아이를 낳는 게 제 소망이에요. 쌍둥이? 예.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좀 가서 그렇게 보신 가지신 거예요? 분을 아니. 아니요, 제 계획하에 아니, 다들 미혼이시니까 그냥 막 던져보시는 거예요. 이제 아침부터 그렇죠. 좋습니다. 저 12명의 네. 새쌍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분 네.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정밀한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우리 정밀한 컨설턴트는 좋은 일이 있다고요. 공개적으로 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5월에 결혼하는데 오셔서 식사들 하고 가시고요. 네, 저한테도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요. 출산 그럼 계획.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렇죠? 육아 계획 혹시 지금은 아니잖아요. 큰일 날. 네네네. 네. 저는 정석대로 이제 관습형이라서 순서대로 가는 걸 좋아하고요. 예전에 직장 생활 하기 전에 못 모를 때는 그래도 뭐 3명, 4명 있으면 북적북적하고 나중에 한 명당 노후 대비를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저는 지금 그냥 하나 그래요. 그렇게 변해요. 확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정미 씨, 답이 차이가 그럼요. 나네요. 정미 씨 이렇게 변해요. 네. 뭐 50다스를 난다, 뭐 어쩐다, 예, 예. 저쩐다 그랬는데. 최대한 많이 나야죠. 계속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변합니다.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씀 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감사네요. 미혼 3분 모셔놓고 네. 쓸데없는 질문 드린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알아봐야죠. 네. 오늘 알아볼 직업이 이제 특수아동 지도사라는 직업인데요. 어떤 직업이죠? 네. 영화 마라톤 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네. 예, 조승우 씨의 연기가 아마 인상 깊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 중에 혹시 기억 남는 대사나 뭐 정미 씨가 장면 한번 있을까요? 해주시죠. 조승우 씨 거.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래요. 그죠, 그죠, 그죠. 그래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한번 보여주시죠. 장면이요. 그 초원이가 얼룩말을 좋아해서 얼룩말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쫓아가서 핸드백을 뺏거나 맞아요. 또 호피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분의 그 엉덩이를 만져서 치안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주인공 초원이가 앓는 그 장애가 바로 자폐증이에요. 이렇듯 그 자폐증이라든지 지적장애, 뭐 활동장애 등 특수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그 어떤 특정 장애들을 그 활동들로 인해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네. 초원이는 마라톤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고 한다면 네네. 다른 친구들은 또 수영이라든지 글짓기, 기타 활동들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직업인 특수 아동 지도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의 직업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보람 있는 아닐까라는 직업이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직업인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네. 직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대상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 아동들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제 보조원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이 장애 아동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활동과 학습 보조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2008년에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 중, 고등학교에 특수교육 보조교사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셨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시고 네.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민 씨는 혹시 특수아동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생소하긴 한데요. 네네네. 왠지 좀 솔직히 특수와 뭐 이렇게 약간 장애우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짠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잘해드려야 된다는 이런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좀 물 위로 올라와서 잘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니까 훨씬 더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많은 직업들이 생기나 봅니다. 그래요. 특수 아동 지도사. 네. 이게 굉장히 좀 보람된 직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자격증 같은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2008년도 이전까지는 그 뭐 해당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관련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분에 한해서 그 자격이 주어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 정책도 증편이 되다 보니까 인력 수급을 위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된 편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 텔레비전 보시는 주말엘라 여러분들이 뭐 20세 이상이시니까 다 가능하실 테고요. 네. 또 고졸 이상의 학력이시면 누구나 또 지원이 가능하세요. 단 그 특수아동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좀 우대하고 있으니까 연중에 1월 달과 8월 달 2회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다가오는 8월 달에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도 네네네. 생각이 되는데 예전보다는 일단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특수아동지도사협회 지정기관이나 혹은 한국법무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하시거나요. 네. 혹은 이제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 필수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셨거나 평생교육원이나 교육청 관련한 곳에서 관련 이제 수업을 이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보육교사, 아동 미술심리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가산점이 부여되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도 약간 소정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네네. 거, 이거 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시험이라 그러니까 또 일단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데 그쵸, 공부해야 되는 예. 시기라고요. 그렇죠. 뭐 시험 과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합격의 기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시험이라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특수교사가 아니에요. 예, 특수교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까지 합격을 뭐 5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특수아동 지도사의 경우에는 보조교사의 역할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정이 어렵진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실 때 시험 네네. 치시듯이 일정 2시간 정도의 시험 과정 속에서 평균 점수 60점 이상 절대평가로 합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간단히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네. 이제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1교시 60분, 2교시 60분 이렇게 나오고 네네. 있고요. 25문항씩 나오네요. 네. 그렇죠.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고. 좋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이게 국가 자격증인가요?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특수아동 지도사 협회를 통해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해당 협회의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청 인가 평생교육원이나 네. 각 대학에서 부설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혹은 아까 설명드린 한국법무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강의 수강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또 하나 주말일라 분들은 어디 이동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법무평생교육원의 경우는 사이버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온라인 강의 수강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법무평생교육원. 네, 좋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네.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네. 특수아동 교육 영역과 또 복지 영역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네. 교육 영역은 그 특수아동의 교육 대상들이 대부분 한 50% 가까이가 지체나 지적 장애를 좀 많이 대두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과 위주로 진행을 하기엔 좀 어렵고 그래서 학업 위주로 간단한 학업
보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경도, 뭐 장애 정도가 학습 정도가 경도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업이나 직업 위주의 교육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뭐 생활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애가 좀 중증이나 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한 대인관계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제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달을 좀 도모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 복지 관련한 부분은 그 아동들이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장애아로서 좀 활동 보조를 좀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 정책에 대한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게 되고요. 네. 본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교육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미랑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샘플로 강의를 좀 들어보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렇죠? 좀 궁금해서 네네. 또 마침 샘플 강의가 조금 열려 있길래 아주 잠깐 봤는데요. 어땠나요? 학교 다니실 때 네.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하고 주번 활동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거는 좋았어요. 수업이 싫었어요. 수업 외의 건 다 좋아하셨던. 수업에 있건 뭐 신나죠, 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같은 학급에 뭐 지체든 아니면 뭐 이제 지적이든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네. 주번이나 청소 당번을 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빼줘야 할까요?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좀 너는 그 친구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다면 그 친구가 나는 좀 뭐 특이해. 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시선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똑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가요? 보통 저희는 이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배려를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 활동에서 제해주는 걸 많이 하는데요. 네네. 네, 제가 봤던 샘플 강의에서는 제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학생이 같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찾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안 들었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한번 응시해 보시겠어요? 바로 시험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맞아요. 좋습니다. 지식만 있으시면 돼요. 또 다른 지식들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들 그렇죠. 말씀드렸던. 그럼 그 교육은 네. 어떻게 교육 비용은 얼마나 돼요? 그래요. 이제 이게 기훈 씨 굉장히-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사실 봉사에 좀 관심이 많아요. 하지는 못하지만 네. 막상 나서 하지 못하는 관심이 많은데 그래요. 이 교육적인 비용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 비용이 또 너무 비싸면 네. 그렇죠. 많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좀 기관도 어려워지니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교육 비용은 얼마나? 네, 교육 비용은 뭐 다른 소개했던 교육 비용들보다 뭐 100만 원 선까지는 아니고요. 네. 온라인 강의를 들으셨을 때는 한 25만 원 선에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네. 네. 혹시 뭐 직장을 좀 다니시면서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환급 과정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80%에서 100%까지는 또 환급이 돼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인한테 조금 맞는 시간 스케줄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는 배움카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소개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내일 그거, 배움카드. 예, 내일 예. 배움카드를 활용하시면은 80%까지도 또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자격증 이런 자격증 하나 가지고 계시면요 나중에 그렇죠 은퇴 후에도 그렇죠 굉장히 보람되게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해봅니다. 저는요, 네네.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조금씩 준비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도 그래요. 들고요. 또 주말엘라 같은 분들은 시간을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긴 시간을 빼기가 힘드신데 네. 집에서 사이버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요. 수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주말엘라 분들이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그래요, 수 있는 그래요. 인성이 좀 있어야 그런 되지 인성이 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기훈 씨좀 정말로. 걱정되는데. 저 왜 인성이 안 좋아서? 아니 아까 인성은 좋은데 네네. 아이들이 처음에 무서워할 때. 아니 착한 척하면 엄청 또 착한 척하더라고요. 저요? 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착한 척하면. 근데 물론 아이들한테 착한 척은 하지 않죠. 네. 그냥 제 마음을. 근데 아이들은요, 이 마음의 눈이 굉장히 맑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을 볼 거예요. 참나.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또
그래요. 인성에 네.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인성이 좀 필요할까요? 왜 아침이나 저녁 때 뉴스들 습관적으로 틀어서 보시잖아요. 네네. 보시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분명히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사건들이 진짜 굉장히 맞아요. 네, 저는 아이가 없는데도 아침에 그런 거 볼 때마다 나중에 애 낳아서 어린이집에 못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마음 그리고 이제 내가 품어줘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래요. 네, 하나 중요하신 거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가 있으니까 못할 거야. 내가 다 해줘야지. 편견. 그렇죠. 네. 그 친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발굴해주고 믿어주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또 하나는 너무 본인이 이제 케어하시는 장애 학생에 대해서만 치우치다 보면 네. 저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보조원 역할을 해주시는 이유는 이 친구가 뭐 특수학교든 일반 학교든 가서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게 불편하니까 너희는 저쪽에서만 해줘. 가까이 다가오지만 하면 학교에 있지만 고립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동 이렇게 보조를 같이 해주실 때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하실 수 있게끔 일반 학생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장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더 심각한 건 눈에 보이는 장애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우리도 마음속에 사실 보이지 않는 장애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이런 봉사활동을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고 싶다. 난 이런 봉사활동에 좀 관심이 있다. 우리가 오늘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정미 씨. 정미 씨는 어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저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게으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은 정말 많은데 이런저런 핑계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저는 은퇴하신 분들 아무래도 가족 중에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걸 어떻게 뭐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손재주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엔지니어로 기술력이 되게 좋으신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밑에 있는 후배들이나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좋습니다. 같은 나이 때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 쉬고 계시니까 예, 그런 길을 찾아서 어떻게 일종의 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 또 재능 정미 봉사죠, 그렇죠. 재능. 우리 정미 씨는 또 그리고 배우고 또 네. 이렇게 굉장히 밝으니까 아무래도 이 재능 기부 쪽도 사실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네. 우리 장미란 취업 컨설턴트는 어떤가요? 저는 하고 있고요. 어떤 거 혹시 하고 어떤 계세요? 봉사요? 저는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돈을 낼 형편은 안 됐을 때 대학생 때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국을 통해서 추천받은 이제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 이제 일생에 단 한 번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위시데이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원을 직접 들어주고 이벤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재능봉사에 저희 정미 씨의 도움을 오, 예, 받고 예,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바로 이 자리에서 연결이 그래요. 되네요. 이게 굉장히 네. 보람된 일이에요. 몇 명의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나요? 저희는 그 보통, 아이들의 소원이라는 게 네. 저한테 12억을 통장으로 찍어주세요, 쏴주세요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봉사활동도 기준이 있고 원칙 하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예, 보통 저희는 크게 소원을 뭐 갖고 싶다,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제 장래희망 되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파일럿이 된 친구도 있고요. 네. 뭐 이제 미국에 가서 본인이 만나고 싶던 유명 인사를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좋네요. 뭐 시인이 되고 싶어서 이제 자작시를 모아서 이제 출판 기념회 저희가 이제 그 저자 팬 사인회도 막 같이 가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좀 함께 막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정민 씨뿐만이 네.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재능을 그래요, 할 수 그래요.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우리 대표님은 네. 어떤 봉사 활동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봉사 활동이 없으시면 좀 난처하시긴 할 것 없어도 같아요.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예.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무엇을 할 원하는 계획이세요? 것을 이루어주는 건 좀 제가 능력 바뀐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저소득층이나 조금 그
학교 생활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약간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기엔 불량학생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 지도라든지 좀 선도를 해주는 같이 상담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는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 제가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무래도 취업이나 진로 쪽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훌륭한 조금 재능 기부지요, 사실은. 그렇죠?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기훈 씨 하고 계세요? 저는 저번 달에요. 연탄 한번 정말. 네, 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우르르 가서 한 번 했었는데 네. 아니요, 할 생각인데. 네. 아니, 저희 선배가 가서 했는데 잠깐 들리기만 했었지 막상 참여는 못 했었어요, 네. 저는. 근데 다음 달에 하면 저희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한번 갈까 지금 네. 계획 중인데 글쎄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저도 대학생 어떠세요? 때는 했었어요. 그래요? 그 시립아동병원 같은 데서 맞아요. 정말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데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거기 그래요. 계셔서 이제 봉사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을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미 씨, 저 서진 씨, 우리 셋은 그냥 할 생각이고 했었고요. 네. 이런데 이 두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래요, 하고 게 계신 상당히 분들. 중요하죠. 좋습니다. 근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그래요.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수아동 지도사, 이 아이를 키워본 우리 주마렐라 분들은 정말 좀 해볼 만한, 그렇죠. 그리고 또 도전해볼 만한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 네. 되게 많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그 말괄량의 아이들도 뭐 훈육할 정도로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또 착한 아이, 선한 아이, 또 그 조용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교사라고 한다면 일반 아동들이나 영재 아동들에게 그 지식들을 깊이 있게 더 많이 알려주는 게 목적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네. 특수아동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생활 패턴들을 그 아이들은 좀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능력일 수 있고 전문성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은 직업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또 그 아이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네네. 도와주는 직업 특수아동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취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럼 취업은 어느 방향으로 하게 되나요? 네, 보통 장애아 교육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시고요. 이제 뭐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이제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혹은 학교를 가기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이제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하셔서 학습, 놀이 그리고 이제 활동 보조 일을 하게 되시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교육기관을 통해서 네. 취업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취업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 기관을 잘 찾아보시고 적합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취업하시는 곳이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뿌듯해지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또 중요한 게 업무 시간과 수입을 또 여쭤보고 그래요. 싶어요. 정미 씨 굉장히 지금 이거 여쭤보기가 굉장히 너무 미안해요. 조심스러워요. 예, 왜냐면 예. 보람된 직업의 업무 시간과 수입을 여쭤본다는 거 조심스럽지만 네.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장의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급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절대 뭐 부끄럽거나 민망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 월급을 받아야지 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투잡으로 하시기 딱 적당하실 것 같으세요. 네.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정도로 학교에 투입되셔서 학생들의 유동 시간에 맞춰서 그 상담이라든지 진로 지도를 좀 해주는데요. 뭐 주에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진행을 해서 급여를 친다면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게 되거든요. 네네. 투잡으로 보신다면 급여적인 부분은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장애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본인이 더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더 그 급여보다 값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가져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특수아동 지도사의 직업적 전망, 뭐 사실 전망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예전에는 없었던 직업인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애 아동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제 부모에게
주었고 그래서 네. 이제 일반 학교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뭐 우여곡절 끝에 입학이 되더라도 이제 뭐 인간극장이나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걸 부모가 다 케어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도 개정이 되시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가 되실 거라서 네. 저희 직업적인 전망도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야, 나도 이런 보람 있는 좀 직업을 한번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네. 김민수 대표님. 꼭 봉사적인 의미로 다가서시기보다는 한 아이를 뭐 훈육하고 또 지도해서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굴해낼 수 있는 전문가로서 도전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정미랑 컨설턴트.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특수아동 지도사라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 아이가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는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섞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보람이 굉장히 크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요 네. 이러고 싶어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주말엘라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 취업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주말엘라의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단체 하나 만드십시오. 그럼 저희가 달려가서 재능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다 일 할 같이, 수 있도록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성에게 참 좋은 직업, 네. 특수아동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참 뿌듯했던 시간인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